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이거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저도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,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. 제가 처음 한 이유가 제가 요즘에 저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백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, 뭐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,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자료가 나와서 있는데, 자, 이제 퀀트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, 제가 이 얘기는 당연히 여러 번 들었는데, 제가 이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, 저는 별로 할 필요를 제가 별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데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, 저는 이제 퀀트 있지 않습니까? 퀀트. 저도 이제 한 퀀트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, 퀀트는 그 나름대로 되게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 약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,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약점인데, 우리가 이제 퀀트 하다고 얘기를 하지만, 실제로 만약 그것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건 뭐 재밌는 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, 어느 날 이제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왔는데,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.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,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, 이름을 대면 다 이제 알만한 되게 유명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전직 대표 출신이었습니다. 그 대표 출신이었는데,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, 서울대 AMP 모임이 있는데, 제가 거기 가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. 그래서 너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방식을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걸 한참 만들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 이제 네가 좀 괜찮은 종목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,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, 아니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까,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딱 이제 20개 정도쯤 되는 종목을 딱 골라서 이제 드렸습니다. 골라 딱 드렸는데,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, 그분이 연세가 많으셨으니까, 내가 내 손자 줄 거니까, 이 포트폴리오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, 내 손자가 이제 나중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달라,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. 근데 바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와서, 몇 개 종목은 왜 안 가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, 그러면서 뭐는 올라가는데 이건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, 왜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해 줬냐고,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아,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퀀트를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도대체 뭘 원하느냐,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, 저는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또 보면 뭐 이제 20년 동안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, 저는 실제로 그렇게 투자도 못 하겠어요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, 투자를 할 때 종목이 마음에 드니까 보유하고 있지만, 제가 영원히 잠깐만요, 마우스가. 투자가 뭐면 안 되는가 하면, 투자는 결혼이 아니라 연애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건데,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말은 절대 안 팔 것처럼 하는데,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저한테 마치 항상 결혼할 종목을 얘기해 달라고 종목을 얘기하지만, 좀 지나면 금방 헤어지고 하다못해 좀 진한 연애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,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왜 이제 항상 20년 투자할 거다, 10년 투자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책에 사계절 투자법이라고 적은 것은, 저는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, 내가 마음에 들면 갖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팔려고.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퀀트는 뭐를 항상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가 하면, 이거는 나는 기본적 분석 아무것도 모르고, 봄도 모르고 여름도 모르고 가을도 모르고 겨울도 모르고, 나의 종목 하나 사서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갈 건데, 도대체 그때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? 라는 겁니다. 뭐예요? 그 다음에 나는 투자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, 그냥 나는 엑셀 좀 잘 돌릴 줄 알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슨 프로그램 좀 이렇게 배웠고 한데, 난 그냥 그 정도만 갖고 먹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릴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퀀트는 나한테 도구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
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간단하게. 자, 아까 위에서 포트폴리오 이게 컴퍼리전 하는 거 얘기했죠. 컴퍼리전 비교하는 거 했는데 답이 딱 나와서 뭐가 당연히 좋은 건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? 중요한 단어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.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샤프 레이셔예요. 샤프 레이셔 높은 거 사면 돼요. 샤프 레이셔 높은 거. 그 다음에 소티노 레이셔든지 이거 높은 거 사면 돼요. 그 다음에 맥시멈 드롭다운 이런 거 걸리면 안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저는 맥시멈 드롭다운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제 그걸 커버하는 거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살라고 공부를 한 거지. 맥시멈 드롭다운 이거 걸리면 안 되죠. 당연히 샤프 레이셔 높은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거.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저는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퀀트를 분석을 하시는 거는 제 나름대로 비추입니다. 비추. 원하신 답변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비추고요. 그 다음에 뭐는 중요하냐, 뭐는 중요한가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해요. 샤프 레이셔가 높은 건 되게 중요해요. 샤프 레이셔가 높은 건 되게 중요하다.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